수시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학생부 성적에 따른 지원이에요. 저희가 3월 달이 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학생부예요. 종합생활기록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교과, 쉽게 성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 출결이에요. 뭐 병결, 아니면은 뭐 조퇴 이런 것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세 가지 항목들이 다 나와 있는 게 학생부 종합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성적만 보는 거예요. 수시는 이렇게 세분화가 되죠.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전형,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은 저희에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실기 전형 저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점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 말썽인 거죠. 공청회를 했더니 학생부 종합 전형 뭐 소설 전형이다, 아니면 로또 전형이다, 아니면 귀족 전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점점 25%인가 35% 이내로 줄이겠다. 거기를 더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학생부를 관리해야 되는 학생과 관리하지 않아야 될 학생이 먼저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지금 벌써 4학기가 지났어요.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이제 3학년 1학기 남은 거거든요. 성적 집합이 되는 게. 수시는 그래요. 활동도 그렇고요. 그때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고3이라면. 재수생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활동에 들어가는 학교는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홍익대인데요.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3학년 1학기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데 3학년 1학기 때 뭔가 최대한 채우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는 최대한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고 솔직히 학생부 전형을 쓰기 힘든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좀 다르게 분산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학생부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진정한 자유가 오는구나. 내신은 찍어도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어차피 진도 자체를 수능과 연관지어 나간단 말이에요. 인터넷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특강이라든지 교과서 위주보다는 수능 중심의 어떻게 보면 교과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내신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부의 방법이 다를 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선방은 돼요. 하지만 1등 3학년 1학기, 2학기, 1학년, 2학년 1, 2학기를 한 4.8등급을 맞은 친구가 있어요. 통합 등급을 받았을 때. 국어, 영어, 탐구 기준으로 봤을 때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3등급 이내에 들어가야지 그나마 얘기가 나올 수 있고 2등급 때는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쓸 수 있고 정말 좋은 데 가려면 1등급 때 나와야 돼 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엄마 나 공부할래. 3학년 1학기 다 1등급 맞아도 0.5 이상 오르기가 힘들어요. 0.5가 오른다라고 하면 3.8에서 3.3이 되잖아요. 그렇죠? 달라지기는 하죠. 왜냐면은 그렇게 됐을 때 다단계 전형,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선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올 1등급을 맞는 게 쉬울까요? 주요 과목을. 절대 쉽지 않아요. 왜? 이거는 석차백분위로 내려가지고 공부 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될 아이들과 아니면 철저하게 관리를 할 아이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생기부를 갖고 오라고 해요. 안 갖고 와요. 안 갖고 오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넌 대상자가 아니구나. 뭐 저희가 기준이 있어야지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갖고 와요. 근데 갖고 왔을 때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갖고 왔을 때 저희가 쭉 검토를 해서 너는 수능에 좀 집중을 하고 수시를 만약에 인서울을 하려면은 실기 전형을 써야 될 것 같아. 라는 내용을 들을 게 뻔하니까 안 갖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굳이 확인 사살 당할 필요 없다 이거지. 기준은 이미 들었고 그래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갖고 오라고 할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생기부는 받을 건데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되는 친구들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뭐라고 써놨지만 유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상등급 이내의 학생들은 이와 같은 학교들에 따라 어떻게 보면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고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실기 전형 대상자가 된다. 제일 안타까운 아이들은 3.6, 3.5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좀 우수자이기는 한데 최우수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근데 그거를 너무 서운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성대가 아마도 내신이 30%인가 40% 들어갈 거예요. 그럼 1점이라도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어머님. 5.6보다는 3.8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신 관리한 게 허투루 생각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단 근데 완전 우수자가 돼서 홍익대나 아니면은 국민대나 아니면 외여대 같은 경우를 쓰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많이 문의를 해주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학생부 종합이
되게 다양해요.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성적 평가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기준이 그냥 내가 쫙 보고 얘 진짜 좋다. 홍대 같은 경우가 이제 미알보라는 걸 하죠.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걸 쓰는데 미알보라는 거를 쓸 때 하나의 단서 조항이 있어요. 얘가 무슨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발췌를 해서 그 활동에서 느낀 점, 소설이에요. 소설. 그걸 검증하는 사람이 면접관이고요. 이게 거짓이다 아니면 참이다. 근데 기준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다 좋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과는 어떤 거를 판단을 하냐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업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국민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정성적 평가를 하기는 하죠. 세종대도 정성적 평가를 하지만 붙는 아이들에 대한 점수대를 보게 되면 상당히 낮지 않다라는 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따로 운영을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 생기부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실기 대상자는 저희가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대상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부를 이관해 드려요.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에게 넘겨서 이 친구가 어디까지 뭔가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느냐에 대한 걸 점치게 되거든요. 근데 내중내 안 갖고 오다가 2학기 때 갖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얘기 드리면 저희는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야 데드라인이야 지금 안 갖고 오면은 늦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입시 일정입니다. 입시 일정이고 그리고 나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라. 제가 방금 얘기 드렸죠. 생기부가 있어야 판단을 하죠. 분명히 서류를 봐야 될 부분들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에게 판단 기준을 좀 제시를 해달라라는 얘기인데 그 판단은 저희도 하지만 분명히 어머님들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과 수시 정시에 대한 신속한 구분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왜 여기에서 수시에서 나오냐면 수시는 한 번 붙으면은 가야 돼요. 제가 신입으로 겨울특강 때 학생을 상담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수업을 그 친구가 막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뭐 전화를 받으러 이렇게 로비를 지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복도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울지? 그래서 담당 선생님한테 왜 우냐 너? 좀 알아봐라. 쟤 왜 우냐? 저 걱정되잖아요. 갑자기 뭔 일이 있었을 줄 알고. 그랬더니 그 담당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정말 황당하죠. 어떤 내용이냐면 애가 원서 접수를 한 시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시 원서 접수 한 이유거든요. 근데 전화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당신은 정시 접수 대상자가 아니니까 응시생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박탈하겠다.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얘는 황당한 거예요. 나는 왜 그러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수시 합격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시 합격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알아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 1차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예비가 9번인가 10번인가 떴대요. 근데 어머님이 애한테 힘을 준다고 야 쫄지 마. 정시 가면 돼. 그 학교 가지 마. 열심히 해. 그런 다음에 학원도 옮겨. 그래가지고 저희 학원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비 발표를 해서 붙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숨긴 거야. 애 그거 모르고 원서 접수한 거예요. 그거 다 전산에 떠요. 얘는 수시 합격자다. 바로 짐 싸서 갔죠. 왜? 정시를 못 봐요. 결국엔 해피엔딩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3이었고 재수를 해서 결국엔 동덕여대를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한 3년 전의 사례인데 분명히 제가 이런 사례를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붙으면 진짜 끝나요. 입시가. 근데 붙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만족할 수 있는 대학을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의고사가 잘 나와요. 모의고사가 3.3 아니면 4.4 아니면 2.2 이런 식으로 꾸준히 잘 나온다는 개념이 이렇게 나온다는 개념보다 꾸준히 제일 헷갈리는 거는 이렇게 오르는 애들. 그리고 애가 갑자기 삐매고 막 공부 열심히 해요. 막. 근데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시게 되죠. 아, 내가 진짜 말년에 복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수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위험 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더 위험 부담을 높게 보느냐 아니면은 뭔가 상승세를 뭔가 좀 더 높게 보느냐에 대한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모의고사 성적표가 있어야겠죠.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하려면 모의고사 성적표를 한 8번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설까지 다 하면. 그리고 적게 받으면 6번 정도 받거든요. 이따가 일정도 설명드릴 건데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저희는 어머님들한테 여쭤볼 거예요. 애 공부 열심히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머님들하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 친구에 대한 입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유형에 맞는 수준별 실기 과목 선택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수시가 언제쯤 실시하냐면요. 일정을 보세요. 되게 길어요. 9월 달에 시작을 해서 끝나는 거는요. 최종적으로 끝나는 거는 12월 19일 날까지 끝나요. 엄청 길죠. 이게 끝나야지만 정시 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 시험 보고 이제 2월 초까지 이제 접수 기간, 등록 기간까지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2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정시가 진행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실기 시험은 10월 달에 많이 봐요. 9월 말부터. 그럼 그때가 수능 한 25일 남거든요. 많이 남으면 40일 정도. 헷갈리시죠? 이거는 그때 되면 실기 100% 썼는데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선택과 집중에 대한 단어가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때는 분명히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힘을 쏟고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이 친구의 노력에 집중을 시켜줄 건지 조금은 더 심사숙고하셔서 학교에 대한 지원과 아니면 정시까지에 대한 계획을 삼으셔야 되는 게 수시 지원의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수시가요. 최저 등급이 있고 없고는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염두에 두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수시 얘기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때 제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요. 수시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많이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꼭 입시 끝나고 난 다음에 논술에 대한 얘기는 언론에서 꼭 보도를 해요. 애들이 수능이 어려워서 논술에 목을 맨다. 대치동의 논술학원가에 뭐 버스가 뭐 몇 대가 깔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통수가 막 나오는 사진을 막 동영상을 보여줘요. 그런 학교는 꼭 성균관대가 많이 나와요. 엄청 보러 가요, 어머님들. 수시로.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수시에서 붙고 싶다라는 열망이 다들 강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수시 6번의 기회가 있죠. 그렇죠? 근데 군이 없어요. 무슨 군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군으로 굉장히 많이 쏠릴 수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그 학교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평균 경쟁률은 낮은 데가 한 25대 1에서 30대 1, 높은 데가 105대 1에서 120대 1까지 가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대 1에서 25대 1이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는 건 경기권까지에 대한 얘기고 충남권, 쉽게 남서울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석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15대 1에서 16대 1이 꾸준히 나오고요. 그리고 강원권, 강원대 삼척이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이 꾸준하게 3대 1에서 4대 1이 나와요. 학교의 네이밍이 인지도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 학교가 그림을 못 그리지 않아요. 정말 잘 그려요. 붙으려면 그림은 어차피 잘 그려야 돼요, 어머님. 근데 보세요. 80대 1을 뚫는 게 더 쉽겠어요? 15대 1을 뚫는 게 더 쉽겠어요? 6대 1을 또 뚫는 게 쉽겠어요? 저희는 그냥 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6대 1이라는 경쟁률이 분명히 더 합격하기가 좋다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80대 1이 되잖아요, 어머님. 그때부터는 이미 선택된 자들의 싸움이에요. 무슨 얘기다? 우연은 없어요. 정말 난 놈들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선발되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합격을 해요.